충남의 최초로 민항기가 취항할 수 있는 서산공항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7년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연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1.31로 나와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대전 의료원 건립 사업은 오늘 기재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병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심지어 근무 시간에 해외여행을 떠난 대전 동부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16명 가운데 9명에게는 어떤 징계도 없었습니다. 천안의 한 하천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당국이 차단 방역에 돌입한 가운데 가금류 농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충남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서산공항 건설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드디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돼 공항 유치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모든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올 3분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서산공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 8월 공항 기본계획비 정부 예산 반영, 그리고 9월에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데 이은 쾌거입니다. 도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철저한 자료 준비와 대응으로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로써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의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2017년 진행된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연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이 1.32로 높게 나온 데다 그 뒤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천주교 순교 성지의 국제 성지 지정 등 국내외 항공 수요를 이끌 기반들이 추가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1.32의 BC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에 반드시 충남의 하늘길을 서산에서 열어가도록. 서산공항은 기존 공군부대 활주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객터미널과 유도로 건설만 필요해 필요 예산이 500억 원 정도로 다른 공항에 비해 현저히 낮고 개항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기존 기반 산업과의 연계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민간 경제 지역으로는 충분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도 있고요. 철강단지도 있고요. 이러한 지역과 연계한다면 충분한 시너지가 있고. 서산공항은 최대 관문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4년쯤 첫 삽을 떠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수건 사업으로 25년을 끌어온 대전 의료원 건립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올해 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뒤 이번에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설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던 지난 9월,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은 종합병원의 병상을 빌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느라 매번 병상 부족에 시달렸고 대전 지역 환자는 툭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병원급 의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의료원 전체를 전담병원으로 전환해서 격리병상.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특수영상 전용 촬영 공간인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가 기획재정부의 도룡동 특수영상 복합단지에 2025년까지 국비 등 1,400억 원이 투입돼 국내 최대 규모의 특수영상 스튜디오 등을 갖춘 특수영상 클러스터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 유성대로에서 화산교를 잇는 3.7km 구간의 도로 개설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사업이 확정되면 일대 교통 여건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근무 시간 중에 해외여행을 떠나고 일반 직장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을 한 이들은 대전 동구의 공무원들입니다. 대전시의 감사 결과 적발된 공무원이 16명이나 되는데요. 공직 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 동구 공무원 A씨, 2019년 6월 불안장애 진단서를 제출하고 20일에 병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시 감사 결과 병가 기간에 열흘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갑자기 떠난 여행이라고 해명했지만 병가를 내기 2달 전 항공권을 미리 예약했고 여행 중 진료나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뿐만 아니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중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공무원도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같은 대전시 동구 공무원 B씨는 2018년 4월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떠나면서 저녁 비행기를 타려고 당일 오후 2시에 휴가를 쓰지 않은 채 무단 퇴근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 C씨는 2018년 5월 태국 여행을 위해 오후 4시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하고 인천공항에서 6시 20분 출국했습니다. 불과 2시간 20분 만에 대전에서 인천까지 198km를 이동해 출국 수속까지 마쳤다는 건데 대전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근무지 이탈로 적발했습니다. 심지어 한 공무직 직원은 2019년 1월 유급 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고 일본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공무 교육을 한번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기하고 같이 합동으로 부서별 공무 점검을 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전 동구는 감사 결과 16명이 적발됐는데도 7명에게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또는 불문에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고 9명은 징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늘 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누리호의 실시간 비행 정보를 토대로 3단 엔진의 조기 정지 원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누리호 3단 엔진은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저하되면서 엔진의 연소가 정지됐으며 산화제 탱크나 배관 밸브의 기밀이나 압력 제어 센서류 등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천안의 하천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건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인데요.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를 격상하고 차단 방역에 돌입한 가운데 가금류 농가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 곡교천입니다. 천변을 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다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고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지난달 26일 곡교천 내 모래톱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했더니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습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올해 동절기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감염이 확인된 곳은 충남의 대표 양계농가 밀집 지역으로 반경 10km 내 천안과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에서 135개 농가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03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AI에 감염되거나 예방 목적으로 200만 마리 넘는 가금류를 처분한 천안 등 일대 가금 농가는 초비상입니다. 죽기 쉬운 심정이죠.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출하를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농가들은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방역당국은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반경 10km의 가금류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또 식용달걀 반출 시 간이 검사를 하도록 하고 분변 반출도 제한했습니다. 모든 출입하는 차량에서 사람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폐사하거나 아니면은 이상스러운 가축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올해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AI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대전 시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외관 디자인으로 우주인 헬멧 모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한 트램 외관 디자인 선호도 조사에서 참여자 5,904명 가운데 65.7%인 3,877명이 과학수도 대전시를 상징하며 우주인 헬멧을 형상화한 특별한 발견을 꼽아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이번에 선정된 차량 외관 디자인에 도시 환경과 잘 어울리는 색상을 입혀 다음 달 중 2차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뒤 연말쯤 공공 디자인 심의를 거쳐 트램 외관 디자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너무 일찍 태어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던 한 쌍둥이 자매가 기적같이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100일을 맞아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 뒤에는 대학병원 의료진의 집중 치료와 헌신적인 간호가 있었는데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을 앞둔 쌍둥이 자매 가족을 만났습니다. 황정원 기자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100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주인공은 지난 7월 초미숙아로 태어난 선물과 열무 쌍둥이 자매. 생사의 갈림길에서 꿋꿋이 잘 버텨낸 쌍둥이를 품에 안은 부모는 끝내 눈물을 보입니다. 잘 살아주라. 고마워. 100일 전만 해도 누구도 쌍둥이의 생존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쌍둥이는 정상 출산보다 16주나 빠른 24주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몸무게는 각각 500g과 700g, 어른 손바닥보다 작았습니다. 신체 기관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스스로 숨조차 쉴 수 없었고 쇼크와 저산소증 등 응급 상황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생후 한 달 만에 심장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아기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모든 의료진들이 초긴장 상태에서 아기를 돌봐야 했고 의료진의 이런 헌신으로 쌍둥이 자매는 고비를 넘기고 2달 만에 인공호흡기를 뗐습니다. 지금은 2, 3주 후면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부모님들이 믿어주시고 그다음에 아기들이 힘을 내준 거 가장 클 것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전과는 다른 발전한 의료 기술이 같이 도움이 되면서 생존율이 40%에 불과할 만큼 초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자매. 어른에게도 힘든 고비를 이겨내며 하루하루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오늘 하루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8명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원룸 공사 현장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8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느는 등 19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충남에서는 모두 88명이 확진됐습니다. 천안과 금산에서 지역 아동센터와 인삼가공업체 집단 감염 등으로 각각 37명과 23명이 확진된 것을 비롯해 논산 13명, 아산 3명 등 10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세종에서는 서울 확진자의 직장 동료 1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는 18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시도교육청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수능 시험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 격리자, 유증상자를 위해 190여 개의 별도 시험장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수능 전 일주일 동안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